걸어다니는 미술계 인플루언서 김달진이 갑니다. 그리고 두 개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4까지. 감사합니다. 그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이 작품을 한 20분 동안 설명해서 성적을 바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보시다시피 제 작품에는 이제 막 볼만한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디크디크한 것들만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냥 그 저희 어머님 같은 어머님은 이런 거 보면은 뭐 천에 뭐가 묻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캔버스 외곽이 이렇게 그 프레임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게 그림의 어떤 조건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거 그 한 6개월 동안 길거리에 처음 뵙는 그런 애기 엄마들한테 이렇게 모유를 얻어가지고 그 모유를 모아가지고 발랐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제 스스로가 좋아지는데 한 10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작품에 더럽다 아니면 좋지 않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저는 이게 별로 이렇게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게 제 스스로도 제가 만들었던 작품이 좋아지는데 한 10년씩 걸리는데 남들은 오죽하겠나 싶어가지고 별로 실망을 안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가 했던 작품 중에서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줬던 작품인데요. 보시다시피 하얀 색의 그런 그림인데 아시겠지만 그 흰 그림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런 걸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그 주류 미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었는데 발랐던 모유가 한 1시간 정도면 아주 괴팍하게 썩어버립니다. 부패가 되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 아이한테는 생명의 물 같은 그런 모유였는데 잠시 뒤에 그게 부패해서 상하는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치 국물인데요. 대단한 냄새가 나는 작품. 색깔이 아름다워가지고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조금 가면 아주 속 쏘는 이 작품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최근에 했던 이 집으로 된 작품인데 조문진에 있는 어느 복사골 마을에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주민이 막 100살 넘으신 분이 한 4분 계신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계셔요. 그리고 나라에서 100살 넘으면 주는 지팡이가 있다는데 그 지팡이를 목에 이렇게 양손으로 걸고 이렇게 걸어 다니셔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그랬더니 복숭아를 이렇게 기르고 먹으면서 이렇게 무능도원처럼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짜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핑크색 빛깔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저런 갈색 빛깔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종이에 번진 색만 보실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인간으로 살면서 저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걸 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주문진에 복사골 마을이라고 있는데 가셔서 100살 넘은 할머니들이 그 복숭아 팔고 있는 장면을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져다가 주워다가 퍼다가 했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2011년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참 많은 절망에 빠뜨렸던 그 돼지 구제역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 경기도 양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구제역에 그 돼지를 묻었던 무덤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무덤을 넘어 그 무덤 밖으로 나오는 돼지들의 비계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그림을 감상하려고 가까이 가면 그 감상자의 몸에서 나는 그 옅은 복사열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녹아내리는 그 돼지 기름이 생각보다 그 굉장히 그 온도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작품을 했었습니다. 이런 글자로 했었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핑크 빛깔의 자홍 빛깔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 돼지 고기 살 때 보면 이게 등급맥이잖아요. 그 잉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 옷을 입고 막 미친놈처럼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요. 예. 이게 유일하게 제가 작품하면서 칭찬받은 건데요. 그 길거리에 이렇게 피어 있는 산단덩굴이라고 그 환산덩굴이라고 하나 그 외래에서 들어온 식물들인데 그걸 뜯어다가 작품이라고 이렇게 바닥에 쭉 깔아서 전시장에 가면은 냄새 막 풍기는 그런 작품을 했었습니다. 제가 칭찬받은 유일한 착한 청년이라고 예. 그 여기서는 제가 어떤 걸 느꼈었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움직임 같은 거에 굉장히 매료되었었습니다. 결국에 식물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작가님의 작품의 미학을 탐구하다 보니까 저도 그 길거리에 그 노숙인이 깔고 자던 저 골판지를 저거를 받아오고 제가 새 골판지를 드리고 그 라면 그 박스를 드리고 제가 받아와서 전시장에서 이렇게 벗겨갖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저 모양이 예뻤는지 어느 컬렉터가 와서 바로 사갔습니다. 예, 이거 제약회사에서 전시를 열어주셔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반대편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런 작품을 하시는 분이 개인전을 하고 계셔서 나란히 이렇게 작품을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 모든 색깔들은 인공색소이고요. 또 인공향과 또 인공적인 그 버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인공적인 것들이 있어갖고 지금도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하드 엣지라는 작품인데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드 엣지 작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 하드 엣지에 대해서 그 외곽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저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작품 좀 무섭게 이렇게 그 외곽이 전부 칼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걸 광택을 내려고 이렇게 그 스테인레스를 갈아내는 거기 때문에 갈아진 맨 끝은 정말 칼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거는 전구의 하나의 전구인데요. 지금 밑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는 처음에 그 발랐던 저 붉은 것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물질은 제가 그 손톱 끝에서 이렇게 피를 좀 짜가지고 그 전구에 이렇게 바른 겁니다. 보시는 빨간 벽은 저게 그 원래 빨갛게 칠해진 게 아니라 제가 바른 피 때문에 전구에 이렇게 확장성 그 빛깔의 확장성으로 그렇게 물들어간 겁니다. 그 피가 이렇게 떡이지면서 방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근데 이 작품도 그냥 색깔 때문에 단지 색깔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보이는 피는 살아있는 상태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피는 이제 완전히 세포가 죽어 있는 상태로 삶과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실제로 볼 수 있고요. 타임라인 위에 올려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 강릉 동해 앞바다인데 건너편에 있는 일본 섬을 향해 있는 그 지금 저 후쿠시마에 있는 모습을 연상해서 아이들 장난감으로 이렇게 쌓는 작품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이 있었고요.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제가
그 모 주식 그 제약회사 회장님이 이렇게 자기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막 폭언을 했던 그런 장면이 어른으로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분이 전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말을 어린 아이한테 시켜서 했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그 비타민 C를 녹여가지고 물감으로 만들어서 회장님 말씀으로 이렇게 노란색 그림을 그렸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시가 거의 끝날 무렵에 드디어 이렇게 그 그림이 마르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글씨가 이렇게 부각되는 겁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주둥아리 닥쳐. 예, 뭐 나프탈렌으로 그려서 이게 뭐 우리나라 방직회사에 그 문을 닫은 방직회사인데 그 노동자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그 여공들을 막 이렇게 똥을 막 뿌렸다는 그런 곳이 있었고 거기에 안에 들어갔더니 여신을 이렇게 모시는 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잘 안 보시겠지만 그 여신의 모습, 여신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둥근 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여신을 모시면서 이렇게 여공들을 이렇게 탄압했나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주워온 그 방직 공장이다 보니까 나프탈렌이 있더라고요. 나프탈렌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여신이 사라지게 그런 이신적인 존재들이 좀 사라지게 했으면 하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뭐 펀드 매니저가 저에게 알려주기를 미술이랑 주식이랑 뭐 이런 게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뭐가 똑같냐 그랬더니 아무리 어떤 걸 그려도 어떤 제품이라도 뭐라 그러더라.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어떻게 방법을 이렇게 하면 뭐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팔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관장약 먹고 그 속을 비운 그 장면들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작품을 그 정말로 그 되게 유명한 컬렉터가 사갔습니다. 그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 그 저거 하필이면 또 제가 있던 그 저 작품을 보관했던 곳에 반지하였는데 약간 위층에 거기가 정화조가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정화조가 터져서 저 작품 위에 한번 덮은 적이 있어요. 그대로 실어갔습니다. 예, 하루는 제가 그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데 가보게 됐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독일 건너가는데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건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전거 타고 건너가게 됐는데 이미 건너왔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건너와 버렸습니다. 근데 저 국경이라는 말에 아시다시피 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온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벌써 이미 국경을 넘어왔던 거예요. 오히려 국경을 보려면 거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윗도리는 파란 걸 입고 아랫도리는 빨간 걸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갈 때는 윗도리를 질질 끌고 아랫도리는 저 반대로 올 때는 아랫도리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한 1, 2km 정도를 이렇게 걸어왔던 거를 영상으로 했더니 이게 막 삐뚤삐뚤한 가재의 그림처럼 이렇게 됐었고요. 이 작품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하도 빨갱이 파랭이 이렇게 싸우니까 그 픽셀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제목은 제가 고질병처럼 멀미가 어려서부터 심했는데 지금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목이 멀미가 이런 식으로요. 네, 난지 스튜디오라는 데에서 봤던 그 3D 충전수가 시커먼데 거기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품이 저런 파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에다가 벽에다가 벽화로 그려서 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페이스 갤러리라고 뉴욕 첼시에 있는 한 갤러리 앞에 하필은 그 갤러리 앞에 많은 저런 거품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이제 그때 어느 오프닝에 갔다가 그 장면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 장례식장 잠깐 더워서 밖에 나왔더니 누가 어떤 아저씨가 제 눈앞에서 바로 그냥 오바이트를 팍 하는 장면인데 그거를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예, 막 남들이 침 뱉은 거 이런 거. 그 애들이 씹다 뱉은 껌, 저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막 껌 이렇게 하잖아요. 껌으로 만든 점선면으로 그러니까 입 안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자연스러운 형태들 가지고 이렇게 무작위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그때 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려던 전문용어로 산학교 위기의 아이들이었는데 저런 애들이 보통 껌 씹는 애들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래서 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 참여했던 어떤 친구가 뭐 무슨 창작에 어떤 기쁨을 느꼈는지 그 이후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지금 작가가 됐습니다. 종종 놀라. 좀 희한해요. 요즘에 어때? 이렇게 웃겨 보여도 되게 무서운 애들입니다. 아무나 보면 때리고 막 이러는. 미술은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막 했어요. 미술을 하는데 뭐 손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껌부터 하나씩 주니까 막 재밌어했던 기억이. 제가 재밌어하는 작업인데 불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저 그 파란색 점 위에 보면은 이렇게 희끗희끗한 점이 있죠. 그게 이제 부시는 그 참여하신 분의 날숨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좀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손 없이 혹시 눈 없이 어떤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건 2021년 스위스 베른에서 전시가 되었는데 아까 그 김치 국물을 사가신 그 컬렉터가 자기 컬렉션 작품으로 그 전시를 열어주셨는데 오른쪽 끝이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고요. 이 왼쪽을 그 제가 종종 가던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그 조선학교라고 있더라고요. 그 조선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뭐 불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람의 숨이 거기서 거기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이게 하면 어떤 게 친구의 숨이고 어떤 게 적의 숨인지 모를 테니까 그냥 하나가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냥 안 됐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찾아와가지고 3년 정도 있다가 저보고 뭘 했냐고 얘기를 하길래 학생들하고 숨을 불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정보 국정원 직원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작가님 우리나라는 숨도 함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예, 이렇게 간단한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 될 줄은 그냥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그냥 단순히 유치하다라고 하기에는 저한테는 좀 이거 끝까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지 하도 세상이 자꾸 전쟁이 많이 생겨갖고 전쟁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없게 되고 아버지가 쓰시던 항암제가 좀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 아까 문제 그 제약회사 회장님의 회사인데 그거 그 항암제가 이렇게 그 표백의 기능이 있더라고요. 표백제 기능이 있어서 그 표백제로 별똥별처럼 이렇게 만든 그림들을 요즘에 좀 그리고 있습니다. 예, 소금도 만들어 다니고요. 예, 북한 위쪽에서 내려온 바닷물하고 북한의 맛이라고 저거 계란에다 찍어 먹는 전시를 했습니다. 맛 좀 느끼자 막 이런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뿌리는 거 해야지라고 했다가 깜짝했다가 넘어지고 저렇게 굴렸는데 잘 못했고요. 신안에 가서 소금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랬었습니다. 소금이 그냥 단순하게 소금이 아니라 소금 그 바다에서 요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한테는 소금이 또 미술 재료를 구하는 좋은 곳이 돼가지고 전 세계의 그 곳곳에서 이렇게 의미가 생기는 그런 같은 물질의 그냥 소금이지만 의미가 다 다른 장소마다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그 전시장에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되자 한 그 저희 미술가 선배 형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저더러 미술관에 이제 전시장에서 지키고만 있지 말고 이 작품을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막 다녔던 것들을 뭐 설명하려고 이렇게 영상물에다가 이렇게 저 글자를 쓰기도 했었고요. 더 많이 만납시다 막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습니다. 저 빨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어떤 촉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이 만납시다. 예, 어떤 메시지와 예,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 그 촉수를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옷도 입고 다니고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그때 겪게 되는 여러 병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불편한 일들 그것들을 이렇게 재미나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고요. 이렇게 제가 그냥 지적인 반응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이승택 선생님의 작업 그리고 이승택 선생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뵈는 영광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너무나 미술 작품이라는 걸 재밌고 너무 그 사람을 알고 싶게 하는 그 세상을 되게 긍정하게 하는 효과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저에게는 좀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많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이렇게 등불 같았습니다. 저도 저런 나이가 돼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겠고 좀 이런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비록 빈손이어도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꿈꾼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정말 등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승택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는 등불 같았었습니다. 저 말도 못하는 떠듬떠듬 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걷고 이렇게 말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또 설 수 있었던 것들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진짜 모르고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재밌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